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작가 루이자 올컷의 작은 아씨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비밀. 10월이 되자 완연한 가을 기운에 해는 짧아지고 오슬오슬 춥기까지 했다. 조는 다락방 헌 소파에 앉아 책상 대신 트렁크 위에 원고지를 펼쳐놓고 정신없이 펜을 굴리고 있었다. 일에 몰두해온 조는 숨 쉴 틈도 없이 써댔고 마지막 페이지가 완성되자 서명을 하고는 펜을 휙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끝났어. 할 만큼은 했어. 이래가지고도 안 된다면 잘 쓰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소파에 누워 차분히 원고를 다시 읽으며 여기저기에 가피를 하고 감탄 부호를 많이 써넣었다. 그리고는 빨간 리본으로 철했다. 조는 그것을 잠시 동안 진지하고 슬픈 듯한 얼굴로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심각해서 조가 이 원고에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는지 알만했다. 조의 책장은 헌 양철 요리대로 쥐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원고와 책들을 이 속에 간수하고 있었다. 이 양철 책장 속에서 다른 원고를 꺼내어 새로 쓴 것과 함께 양쪽 후주머니에 넣고는 발소리를 죽여가며 아래로 내려갔다. 소리 안 나게 조심하면서 모자와 외투를 걸치고는 뒷장으로 나가 풀이 자란 둔덕으로 뛰어내려 빙 돌아서 한 길로 나섰다. 한숨을 돌리며 마침 지나가던 승합 마차를 타고 즐거워 못 견디겠다는 얼굴을 하고 시내로 들어갔다. 다음에 취한 그녀의 행동을 만일 누군가가 보고 있었다면 실로 묘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마차에서 내린 그녀는 씩씩한 걸음걸이로 어느 번화가에 나섰다. 한참 헤맨 끝에 찾던 물건을 발견하고 안으로 쓱 들어갔다가는 다시 뛰쳐나오고 다시 뛰어들어갔다가는 나오고 그러기를 여러 번 되풀이하는 동안 처음부터 흥미진진하게 바라본 사람이 있었다. 길 건너편 건물의 창가에 서 있던 검은 눈동자의 청년 신사였다. 세 번째 반복한 조는 결심한 듯이 어깨를 흔들며 눈 위에까지 모자를 숙여 쓰고 마치 일하는 이는 다 뽑으러 가는 얼굴로 계단을 올라갔다. 그 건물 입구에 걸려있는 각종 간판 중에 치과 의원도 있었다. 예의 청년 신사는 그 간판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곧 코트를 입고 모자를 들고 부지런히 길을 건너 맞은편 건물 입구에 서서 씩 웃으며 어깨를 부르르 떨고는 혼잣말을 했다. 혼자서 오다니 정말 그녀다운데. 하지만 무척 아플 때 누군가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것도 싫지 않을 거야. 10분쯤 지나니 조는 뛰어내려왔다. 그러나 청년을 보자 전혀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가볍게 인사를 하고 성큼성큼 가버렸다. 하지만 청년은 쫓아가서 상냥하게 물었다. 고통스러웠어? 아니, 별로. 상당히 빨리 끝났군. 그래서 다행이야. 왜 혼자서 갔어? 아무한테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지독하군. 몇 개 뽑았는데? 조는 눈이 동그래져서 로리를 보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까르르 웃고 말았다. 저 말이야. 2개를 뽑아주었으면 했는데 일주일 기다려봐야 알아. 뭐가 우스워? 가만히 있자. 뭔가 음모가 있었구나, 조. 로리는 여우한테 홀린 심정이었다. 마찬가지지 뭘. 로리는 거기서 뭘 하고 있었어? 그 당구장에서? 미안하지만 거긴 당구장이 아니고 체육관이었어. 난 펜싱 연습을 하고 있었어. 어머, 그래? 다행이야. 어째서? 나도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젠 햄릿을 할 때 로리는 레어티어지가 되어서 예의 결투 장면을 신나게 할 수 있을 테니까.
로리는 크게 웃었다. 좋지, 좋아. 햄릿이야 하든 안 하든 간에 가르쳐 주겠어. 그런데 아까 다행이야 하던 말은 단순히 그것만의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로리가 그 당구장에 있지 않았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어. 그런 데는 절대로 발을 들여놓으면 안 돼. 간 적 있니? 가끔. 가지 마.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조. 가끔 가서 네드 모파트와 게임을 할 뿐이야. 어머머, 어떡하지? 로리도 그러다가 이제 시간과 돈을 낭비해서 저 얼간이 청년들처럼 되고 말아. 로리만은 품행이 방정해서 언제까지나 사귈 만한 사람으로 있어 주었으면 해. 아니, 가끔 오락을 즐기기만 해도 품행이 좋지 않은가? 로리는 발끈했다. 그야 장소와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난 네드와 그의 친구들이 싫어. 그러니 로리도 그네들과 어울리지 마라. 엄마는 네드를 집에 초대하지 않아. 저쪽에선 오고 싶어 하지만 로리도 이제 네드처럼 되어봐. 우리들은 이제까지처럼 즐겁게 사귈 수 없을지도 몰라. 그런가? 로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되었다. 그럼 엄마는 유행을 쫓는 남자는 딱 질색이야. 그런 치들과 교제할 정도면 우리들을 모조리 모자통 속에 가둬버릴 거야. 아직은 그럴 필요가 없어. 난 유행의 첨단을 걷는 사람도 아니고 때로는 순진한 개구장이가 되고 싶어. 조는? 나도 그런 건 좋아. 하지만 지나치지 않게. 좋아. 그럼 성인이 되지. 성인도 곤란해. 다만 소박하고 정직하고 품행 좋은 소년이면 돼. 내가 염려되나, 조? 조금은. 기가 세니까 자칫 잘못하면 돌이키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로리는 잠시 말이 없었다. 조는 괜한 말을 했다고 후회를 했다. 집에 닿을 때까지 설교를 계속할 셈이야? 이윽고 로리가 물었다. 천만에. 하지만 왜? 그렇다면 마차를 탈까 해서. 그렇지 않다면 같이 걸어가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할까 하고. 다신 설교 안 할게. 그 얘기 무척 듣고 싶어. 됐어. 이건 비밀이니까 만일 내가 얘기를 하면 조도 비밀을 털어놔야 해. 난 비밀이 없는걸? 그러나 조의 표정은 그 반대였다. 거봐. 조는 속이질 못하는 사람이야. 빨리빨리 자백해. 아니면 나도 얘기 안 해. 로리는 소리를 질렀다. 로리의 비밀? 멋져. 물론 조가 잘 아는 사람들의 것인데 꼭 들려주고 싶어. 누구에게도 말 안 하지. 꼭? 맹세. 우리끼리 있을 때도 놀리지 않기? 절대로. 로리는 타고난 염탐꾼이야. 뭐든지 알아내는 데는 천재야. 황공하오이다. 빨리빨리. 저 신문사에 소설을 2편 맡기고 왔어. 내주엔 가부간에 답이 올 거야. 미스 마치 만세. 저명한 미국의 여류 작가. 로리는 모자를 하늘 높이 던졌다가 받았다. 쉿. 어차피 안 될 줄은 알지만 시험을 해보고 싶었어. 성공할 거야. 조가 쓰는 것은 다소 섹스피어적이니까. 조의 눈이 빛났다. 그런데 로리의 비밀은? 공정하게 하자고, 로리. 아니면 다시는 신용하지 않을 테니까. 칭찬에 들뜬 조는 로리를 재촉했다. 나 매그의 한쪽 장갑이 어디 있는지 알아. 뭐야, 겨우? 조는 실망한 표정을 했다. 하지만 로리는 중대한 비밀이라는 듯이 눈으로 웃고 있었다.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해. 그게 어딘지 말한다면 조도 알게 되겠지만. 그럼 말해봐. 로리는 허리를 굽혀 조의 귀에 몇 마디 속삭였다. 말이 끝나자 그녀는 막대처럼 서서 놀랐는지 화났는지 모를 표정으로 로리를 빤히 쳐다보다가 화난 어조로 말했다. 어떻게 알았어? 봤거든. 어디 있는걸? 호주머니에. 그 뒤부터 쭉? 로맨틱하지? 천만에. 소름이 끼쳐. 마음에 안 드니, 조?
들턱이 없지 용서할 수 없어. 그런 건 치사해. 매그가 알면 뭐랄까? 말하면 안 돼. 그런 약속 한 적 없어. 믿고 얘기했는데. 좋아. 뭐 어차피 금방은 말하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속이 뒤틀려. 안 듣는 것만 못해. 기뻐할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매그를 데려가게 되었는데 착각이었어? 누군가가 조를 데려갈 때가 되면 이해가 되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보고 싶구먼. 조는 펄펄 뛰었다. 나 역시. 로리는 킥킥 웃었다. 비밀이란 내 성질이 안 맞아. 가슴속이 홀딱 뒤집힌 것 같아. 저 아래까지 경주해. 기분이 풀릴 거야. 로리가 제의했다. 주위에는 사람도 없었고 눈앞에는 밋밋한 비탈길이 유혹을 하고 있었다. 유혹을 뿌리칠 수 없어 조는 냅다 달렸다. 모자도 빗도 뒤로 날아가고 헤어핀을 뚝뚝 뿌리면서 달려갔다. 로리는 먼저 골인하여 자기의 요법이 성공한 데 만족했다. 그의 애틀란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녀, 자기와 경주에서 이긴 사람의 아내가 되겠다고 했다. 는 머리를 나부끼며 뺨이 새빨개져서 헉헉거리며 달려왔는데 그 얼굴에는 조금 전에 불쾌한 표정 따위는 그림자도 없었다. 후련해. 아이고, 이 꼴 좀 봐. 천사님, 착한 아기, 내가 떨어뜨린 것 좀 주워다 줘요. 네? 조는 붉은 잎으로 둔턱을 덮고 있는 단풍나무 아래에 털썩 주저앉았다. 로리는 물건들을 주우러 비탈길을 다시 천천히 올라가고 조는 머리를 저으면서 아무도 지나가지 않기를 은근히 바랬다. 그러나 누군가 있었다. 그것은 하필이면 매그가 명절용의 외출복 차림으로 전에 없이 숙녀답게 걸어오고 있었다. 이런 데서 뭘 하니? 머리가 헝클어진 동생을 보고 매그는 놀랐지만 품위를 지키며 물었다. 단풍잎을 줍고 있어. 한 움큼 주워든 단풍잎을 보이면서 조는 쩔쩔맸다. 그리고 헤어핀도. 한 상자는 좋게 될 헤어핀을 조의 무릎에 던져주며 로리가 말했다. 이 길에는 핀이 돋나 봐요, 매그. 빛도 갈색 밀짚 모자도. 달리기 했구나, 조. 기가 막혀서. 언제쯤 말썽을 멈추겠니? 매그는 잔소리를 하면서도 동생의 옷을 바로잡아주고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었다. 늙어서 지팡이를 짚을 때까지는 그만두지 않을 테야. 그렇게 어른인 척 하는 건 관둬, 매그. 조는 떨리는 입술을 감추려고 고개를 숙여 단풍잎을 줍는 척했다. 로리로부터 들은 비밀이 언젠가는 다가올 이별을 임박하게 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로리는 매그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려고 황급히 물었다. 그렇게 차려입고 어딜 다녀오는 길입니까? 가디나 댁에요. 사리가 벨 모파티의 결혼식 얘기를 자세하게 해주었어요. 겨울을 파리에서 보내기 위해 이미 떠났대요. 즐거울 거야. 그런 생활. 부럽습니까, 매그? 로리가 물었다. 그야 조금은. 잘 됐어. 모자 리본을 확 잡아매면서 조가 말했다. 어째서? 매그는 놀란 표정이다. 그처럼 사치를 좋아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시집가진 않을 테니까. 난 누구한테도 시집가지 않아. 매그는 휑하니 걸음을 옮겼고 둘은 그 뒤를 웃고 속삭이고 돌을 차거나 하면서 따라갔다. 그로부터 한두 주일 동안은 조의 거동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자매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우체부가 현관을 두드리기 무섭게 총알처럼 뛰쳐나가고 미스터 브루크에게는 얼굴을 대할 때마다 실례되는 행동만 하고 그런가 하면 매그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포옹하고 키스했다.
로리와 둘이서 암호를 교환하고 스프레드 이글즈지의 얘기를 정신없이 하곤 했으므로 모두는 두 사람이 다소 이상해졌다고 말할 정도였다. 조가 창으로 빠져나간 날로부터 두 번째 토요일에 창가에서 바느질을 하던 매그는 조가 로리를 뜰에 여기저기로 쫓아다니다가 마침내 에이미의 정자로 몰아붙인 것을 보았다.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볼 수는 없었지만 꽥하는 웃음소리가 들리고 소곤거림과 함께 신문지가 바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쟤 정말 큰일 났어. 저러다가 숙녀되기는 틀렸어. 매그는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2, 3분 뒤에 조가 기세 좋게 뛰어들어와 소파에 척 눕더니 신문을 읽는 척했다. 뭔가 재미있는 기사라도 있니? 매그가 참지 못해 먼저 말을 걸었다. 별로. 그저 소설이 한 편 실렸지만 대단치는 않다고 생각하는 중이야. 소리내어 읽어봐. 나도 즐길 수 있고 언니도 심심풀이는 될 테니까. 에이미는 의젓한 어조로 말했다. 무슨 제목인데? 베스는 조가 어째서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지 이상하게 생각하며 물었다. 화가의 사랑싸움. 재미있겠다. 읽어봐. 하고 매그가 재촉하자 조는 일사천리로 읽었다. 자매들은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야기는 로맨틱했고 등장인물의 대부분이 끝에 가서는 죽게 되는 비극적인 면도 있었다. 그 멋진 그림의 대목이 마음에 들어. 조가 한숨 돌리자 에이미가 이렇게 칭찬했다. 난 연애 장면이 좋다고 생각해. 비올라와 안제로. 우리 연극에 자주 쓰는 이름이구나. 정말 묘한데? 매그는 손끝으로 눈물을 살짝 찍어냈다. 그 연애는 비극적인 것이었으므로. 누가 쓴 거니? 베스는 조를 힐끔 보며 물었다. 조는 천천히 일어나 진지하고 흥분된 표정으로 크게 말했다. 너희들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조, 너니? 매그는 들었던 바느질감을 떨어뜨렸다. 참으로 잘 썼어. 에이미는 침착하게 비평했다. 아, 조 언니, 기뻐요, 나. 베스는 언니를 꼭 껴안았다. 가족들의 기쁨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매그는 미스 조세핀 마치라는 활자가 지면에 인쇄되어 있는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기까지는 도저히 믿지 않을 정도였다. 에이미는 속편을 위해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나 남녀 주인공이 다 죽어버렸으므로 아쉽지만 쓸 수가 없었다. 베스는 깡충깡충 뛰며 기뻐했다. 한나까지 거참 대견하외다 하고 마치 부인도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던지 처음부터 전부 얘기해봐. 언제 왔지? 고려는 얼마니? 아빠가 뭐라 하실까? 로리는 웃지 않을까? 온 가족이 조를 둘러싸고 왁자지껄했다. 순진하고 애정 넘치는 이 가족은 조그만 기쁨도 모두가 법석을 떨며 나누어 갖는 습관이 있었다. 가만 전부 얘기할게. 조는 신문사에 원고를 맡긴 얘기를 했다. 그리고 내가 회답을 들으러 가니까 좋지만 처음에는 원고료가 없대요. 그저 발표만 하는 것이지만 좋은 수업이 될 거래요. 그리고 차츰 숙달이 되면 어디서든 고료를 낼 거라고요. 그래서 둘 다 놓고 왔지 뭘. 그랬더니 오늘 이 신문이 왔어요. 마침 로리에게 들켜서 할 수 없이 보여줬어요. 칭찬해 주면서 계속 쓰래요. 다음엔 고료가 나오도록 얘기해 준댔어요. 정말 기뻐. 이제 머지않아 내 생활은 내 힘으로 하게 될지도 모르고 모두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조는 여기서 숨이 막혔다.
그리고 신문을 얼굴에 대고 넘쳐나는 눈물로 그 조그만 소설을 적셨다. 사랑하는 이들로부터의 칭찬과 자립은 조가 깊이 바라는 바였다. 그리고 오늘이 그 행복한 장래를 향한 첫걸음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